오늘의 정치 핫토픽입니다. 국민 임명식, 이재명, 시진핑식 대관식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건가? 오늘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쭉 우상호 정무수석이 8월 15일 날 있을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건 좀 그 전에 시진핑이 장기 집권에 성공을 하면서 그 천안문 광장에서 아마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할 때 겁니다. 거기에 시진핑이 나타나서 군중들 앞에서 마치 이제 시황제, 시진핑 그 시황제의 등극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막 기사도 나오고 했었죠. 그 천안문 광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막루에도 오르고 막 관중들에게 수만 관중들에게 손을 들고 했는데, 오늘 우상호가 8.15 때 무슨 그 행사를 하는 것을 일명 국민 임명식을 하는 것을 브리핑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이 시진핑 따라하는 것 아닌가? 뭔가 진짜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마치 어떤 시황제처럼 리 황제로 꿈꾸는 건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오늘 우상호가 아주 세세하게 막 설명을 했습니다. 8월 15일 날 행사를 어떻게 할지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이야기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재명이 그때 그 조기 대선을 통해서 취임을 하느라고 취임 선서만 하고 그래도 그때 국회에서 로텐도홀에서 그때 문재인도 그랬죠. 조기 대선이 끝나고 바로 인수위 없이 바로 직무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로텐도홀에서 오보위원 모아놓고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김혜경까지 참석해서 할 거 다 했죠. 그런데 정식으로 취임식을 못했다고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저녁 8시에 취임식을 하는데 참 과간입니다. 취임식을 국민 임명식,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 10,000명 정도를 이제 모아놓고 그 중에서 각계를 대표하는 국민들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선발을 하겠죠. 그래서 국민들이란 게 사실 이재명의 지지층들이죠. 이재명 지지자들이 모여서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광화문 광장에서 그때가 강복 80주년입니다. 강복 80주년이면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그 행사죠. 그런데 그 행사를 거기에 이재명 임명식, 소위 말하는 국민 임명식하고 같이 진행을 하겠다. 동급에 넣는 겁니다. 강복 80주년 그 행사에 이재명 취임식을 같이 동급에 넣고 같이 그 행사를 한다고 쭉 오늘 스케줄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을 다 초청을 하는데 문재인을 비롯해서,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한다. 이것까지 발표를 합니다. 국민 임명식을 국민주권 대축제 이름으로 진행을 하겠다. 문화예술 공연도 있다. 8개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의미 있는 국민들을 특별히 초청하겠다. 자, 그런데 이게 쭉 준비를 해왔습니다. 갑자기 발표된 게 아니고, 그때 이 6월 중순이니까는 취임을 6월 4일 했으니까는 취임 바로 직후에 이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 행사를 준비하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준비 조직을 구성을 했다. 지금까지 쭉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에서 사람들 빼가지고 국민 임명식 추진단이 이미 활동을 해왔고, 그 추진단장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맡겼다. 이 추진단에 행정안전부, 외교부, 법무부를 비롯해서 각 정부 부처들이 다 참여를 했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정무수석실뿐 아니고 홍보수석실, 의전비서관실 전 부서가 지금 투입돼서 이 행사를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원래 이게 7월 17일 재헌절에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수년됐다. 왜? 그때 한참 폭염, 그 다음에 또 폭우 이것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도 폭염이 더 심해졌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 폭염 피해가 또 어떻게 나중에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덜컥 8월 15일 날 행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트럼프와의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엄청나게 규모가 커져 버렸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있고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 4천억 달러 우리 1년 예산에 거의 육박하는 그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약속을 해야 되는 그것에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게 만약에 8월 1일이 넘어가 버리면 지금 8월 1일까지 협상 일정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 7월 31일 날 마지막에 번센트 그 미국 그 재무장관하고 이렇게 뭐 상무장관하고 이렇게 그 장관급들 만나는 거 그 외에는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8월 1일이 지나면은 우리가 25% 그대로 관세를 물어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이재명은 지금 보이지도 않죠. 무슨 이 지난 금요일에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는데 통상 대책회의 하는데 그 비서실장에게 맡기고 본인은 부산으로 가서 타운홀 미팅한다고 사실상 지방선거 운동하고 그리고 8월 1일 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8월 15일 날 대대적인 축제를 연다. 본인들이 축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주권 대축제. 그래서 마치 무슨 대관식을 하듯이 이재명 그 행사를 열겠다고 하니 이게 정말 제정신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그게 뭐가 그렇게 필요한 일이라고 그것도 강복 80주년에 맞춰가지고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 때 완전히 우리나라를 이제 동족이라는 개념을 포기를 하고 적대 국가로 지칭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남조선이라고 안 부릅니다. 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야지 적대 국가가 되니까는. 그래서 언제든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게 이재명이 대선 후보 때부터 굉장히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유화책을 막 썼죠.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령 윤석열 정부가 비상 계엄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계속 자극을 했는데 도발을 유도하려고 자극을 했는데 김정은이 잘 견뎌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재명이 했었죠. 그리고 지금 집권하고 나서 여러 가지 유화책을 썼습니다. 대북 학생기 바로 중단을 했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하는 대북 방송도 다 중단시켰죠. 자, 그리고 정동영 북한이 좋아할 만한 인물 정동영을 통일부 장관에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에 앉혔고 그건 정동영이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우리 주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 쪽에서 이재명이 막 일종의 정치적 추파를 막 던지는 데 대해서 어떤 답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정은도 아니고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담화문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김여정 명의로 해서 김여정이 지금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입니다.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놨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재명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일단 전체 줄거리는 우리는 남북 대화의 재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취지입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처음으로 낸 공식 반응인데 상당히 싸늘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담화문 제목부터가 조한 관계는 그러니까 조선과 한국 남조선이라고 안 하죠. 이제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제목의 담화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서울에서 어떠한 정책이 수립된다고 해도 흥미없다. 우리는 흥미없다. 한국과는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만한 문제도 없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낮 시간에 전해드렸으니까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김여정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동족 흉내를 피우면서 동족 흉내를 내면서 수선을 떨어도 수선을 떨어도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선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나마는 조한 관계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초침을 되돌릴 수가 없다. 딱 잘라 말한 거죠. 윤석열 정부 때 이미 적성국가로 딱 했는데 그 뭐 이재명이 와서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 그러니까 무슨 이 북한이 조직이 아니다. 막 정동영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도 이렇게 하니까는 대통령실 반응이 희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고위 당국자의 첫 대남 대화를 통해 표명된 북측 입장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의 적대 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한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고위 당국자의 첫 대남 대화, 이게 김여정이 첫 담화문을 내서 이재명을 그냥 무시했는데 우리 흥미 없이 관심 없어 무시했는데 이거를 북한 고위 당국자의 첫 대남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담화문 온 것을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명된 북측 입장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 우리가 유념하겠다. 무슨 이야기 안 했죠. 그냥 우리 흥미 없다. 흥미 없다는 것을 유념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조건 저 자세로 숙이고 들어가는 그 상황인데 몇 년간의 적대 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한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윤석열 전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 김여정이 담화에 대해서 특별하게 적대적이거나 조롱하는 표현은 없었다. 감지덕지하는 거죠. 그전에 문재인을 향해서는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표현 없었다. 이런 지금 자세를 가지고 북한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정동영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김여정의 담화가 나오니까는 재빠르게 한미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이재명에게 건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여정 담화가 나오자마자 김여정이 화난 것 같아. 달래야 되겠네. 어떻게 하지? 김여정이 오늘 담화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속마음은 다르지만, 속마음은 미국을 오히려 적대시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동영이 나서서 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조정이라는 게 축소겠죠. 이재명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다. 정동영이 그렇게 밝힙니다. 바로 다음 달 실시되는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거 있죠. UFS 훈련, 그 축소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 거죠. 김여정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이 우리 흥미 없어. 아무리 우리에게 대북 학생기 끄고 우리가 조직이 아니라고 막 이야기해도 우리는 흥미 없어.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정권 안에서 김정은이 11월 달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짝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김정은의 경주 방문. 이제 그것이 나오는 시점에 김여정이 완전히 일축을 해버리고 싸늘하게 하니까 통일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그럼 우리 한미 군사훈련 좀 축소할 테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동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도
적시되어 있지만 8월 한미 군사훈련이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 조정을 건의할 생각이 있다. 군사훈련을 축소를 해주면은 우리를 좀 좋게 봐주지 않을까 싶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가뜩이나 주한미군을 빼서 다른 감이나 이런 데 배치를 해서 동북아 이 전체에 대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을 중국에 집중을 하는 걸로. 그 양안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을 뺀다, 감축한다, 방위비 올려야 된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보가 엄청나게 불안해지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한미 군사훈련을 알아서 우리가 축소하겠다.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이재명은 어떤 생각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러면 통일부 의견은 그거니까는 국방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겠다. 축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방부 지금 방위병 출신 안규백이 그 하고 있죠. 장관으로 있죠. 이런 분위기면은 국방부가 또 알아서 그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지금 위험한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를 해서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제 오늘 화제가 됐던 것이 바로 그 프레드 플라이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AFPI 부소장의 이야기죠. 지난 21일에 플라이처 부소장이 워싱턴 DC 이 AFPI 여기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이 사무실에서 한미 국회의원 연맹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죠. 여기 이제 나경원 의원이 단장으로 갔는데 여기에서 아주 그 플라이처 부소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내정 간섭이다. 뭐 이렇게 발끈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플라이처 부소장은 친 트럼프 그 싱크탱크고 AFPI가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플라이처 부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그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불공정하게 한다면 한국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연구소의 부소장이 그 국회의원들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좀 못마땅죠. 이것은 뭐 진영을 떠나서 상당히 못마땅한 이야기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야기만 듣고 보면 그런데 다른 트럼프 행정부가 볼 때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갑자기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시키겠다고 막 나온다든가 그 전에 했던 일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탄핵 사유에 한미 동맹 강화 이걸 넣었다는 것, 이것과 다 연결시켜 보면은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이처가 본인이 오늘 또 그 SNS에 글을 올려서 이 내용이 보도된 것을 같이 게시를 해놓고 이렇게 씁니다.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기소됐다는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매우 나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플라이처는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상당히 밀접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 인물이 이렇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이 메시지를 어쨌든 던졌습니다. 그 형식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 한국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일종의 경고를 하는 것처럼 한 게 못마땅하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언급을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좀 이재명 정권이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트럼프가 계속 이제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초긴장 상태로 지금 8월 1일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를 막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이런 주요 쟁점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세 압박에 이 정치권의 입법 그러니까 이 좌파 진영의 좌파 성향 법안들을 막 밀어붙이는 이게 우리 국내 기업들을 지금 이중고를 겪게 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